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9일 오후 7시 8분입니다. 김여정, 김정은으로부터는 원색적인 욕을 먹고도 노예적 침묵을 계속해온 청와대가 아직 확인도 되지 않는 일본발 기사에 발끈했습니다. 김정은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아베에겐 발끈하는 이 모습이 뭐가 이 균형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진 사람은 극단으로 흐르게 되고 이 전후 좌우 동서남북을 모르게 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도쿄에서 나오는 교토통신입니다. 교토통신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으로 비판을 했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와 한국 참여 구상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일본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 정신과는 다르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반기에 예정된 이 G7 회의에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를 참여시키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참여를 요청을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G7 참여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최종적으로 어떤 개최 형식이 될지는 미국이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 의견 교환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국 참여를 반대하는 일본의 논리는 이겁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가 G7 정신과 맞지 않다. 그럼 G7 정신은 뭐냐면은 이 7개국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선진국이면서도 경제력도 강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마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시진핑 중국 정부에 너무나 사대적이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삼불 약속을 했다. 삼불 약속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한미일 동맹정신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중국에 굴종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자세를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G7 정신이 세계를 리드하는 7개국의 법치, 인권, 자유 이런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굉장히 아픈 이유를 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트럼프에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그건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아픈 지적인데 근데 여기에 반응이 별로
청와대가 물론 익명으로 이렇게 논평을 했으니까 이게 뭐 별로 책임이 없는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논평하는 방식이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런 이야기, 우방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밖에 안 나올까요? 차라리 논리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키고 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몰라도 이것은 감정 싸움이지 무슨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말싸움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만은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다. 이웃에 해만 끼친다. 근데 이게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본, 제국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특히 중국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참화를 끼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본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일본은 달라졌어요. 세계 여론조사를 보면은 세계에서 그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데가 독일, 일본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두 나라가 작심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니까 지금은 그 전범 국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고, 지금 일본 여권을 가지면은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도 뭐 만만치 않죠. 그런데 몰염치로서 일본이 세계 1등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한국 안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은 이게 외국인들에게 통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번역돼 가지고 연합뉴스면은 그냥 번역돼 가지고 세계에 퍼질 텐데, 참 한국 사람은 이상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상하다. 세계 최악인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세계 최고의 민주, 경제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욕먹는 나라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는 반일 종족주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 일본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그리고 김정은은 같은 민족이라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리고 일본은 이민족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 요거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도 아니고 국민주의도 아니고 요거는 부족주의입니다. 부족주의. 옛날에 신석기 시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 부족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부족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적대적으로 보는, 우리끼리는 무조건 감싸주는, 끼리끼리 노는, 요게 부족주의거든요. 여기에 반일입니다. 반일만 내세우면은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김정은이나 우리나 같은 민족이니까 일본을 타도하고 일본을 욕하는 데는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은 G7에서 멀어지죠. 반일 종족주의는 G7 정신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G7 정신은 세계 시민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문제는 국경을 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두 사람의 자국민을 꽁꽁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고문받고 사형되도록 하느냐 해가지고 국제 지금 인권단체가 들끓고 있는데, 이것도 다 G7 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요새 존 볼턴 회고록이 나와서 화제인데, 존 볼턴 회고록을 보면은 아베 수상은 G7 정신에 충실해요. 이분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도 안 된다. 그리고 ICBM뿐만 아니라 단거리, 중거리도 안 된다. 왜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을 위협한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반드시 다뤄야 한다. 가만 듣고 있으면은 아베 수상이 한국 대통령처럼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애서 눈 감으니까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아베 수상이 한국인 편인 것 같고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편에 선 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보입니다. 이게 다 G7 정신 또는 G7의 가치관으로 들여다본다면은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이야기가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일본으로부터 욕먹으면은 흥분해야지 한다면은 그게 바로 반일 종족주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